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한국행이라든지 제3국행을 원하지 않고 나는 여기 있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좀 더 잘 살려고 네. 아니면 돈 좀 벌어서 들어가겠다라고 초창기는 다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 가고자 나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오신 분들은 한국 가려는 생각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네네네. 없었어요 거의. 현실적으로 대한 대한민국- 게 뭐 고난의 행군 초기 시기쯤 되는 건가요? 고난의 행군 끝날 무렵부터 거의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96년, 7년 이때가 가장 어려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나올 때는 한국 간다는 생각 자체 없었어요. 아. 없었고 벌어서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 간다고 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 범죄를 저지르고 나오신 분들, 할 수 없는 분들 외에는 다 벌어서 북으로 간다라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중국에 있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이제 좀 확연히 갈라지게 됐죠. 왜냐하면 많은 이제 NGO들이 변해버렸거든요. 탈북자를 가지고 인권 얘기하고 또 종교적인 게 와가지고 또 한국 들어간 길도 있고 하다는 거기서 뿌로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북한 인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언론 보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오겠다라고 처럼 이제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느려고 다 나온 거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버렸던 어떤 이미지들이 있죠.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이와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예, 저는 조천현이라고 합니다. 예, 유영입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 책을 쓰신 분입니다. 탈북자라는 책. 제가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하루에 한 권 이상 책을 봅니다. 2021년 이 책이 1월에 나왔더라고요. 예. 진짜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거의 책을 읽은 다음부터 계속 졸랐습니다. 유 대표님한테 이 인터뷰를 하자, 이 방송을 진짜로. 오늘 근데 1시간이나 지각을 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올해 좀 지각된 방송이긴 한데, 늦은 방송이긴 한데, 그 이상으로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기대가 크고 제가 무려 이 책을 3번 읽었습니다. 오늘 아유. 방송을 위해서. 우리 조천현 기자님, 작가님, PD님은 조 선생님은 이제 PD님으로 조금 호칭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서문에 조금 보니까 빈민운동을 원래 좀 출발하셨다고 그래요. 네. 예, 저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고 주로 이제 영상을 제작했던 사람인데요. 빈민운동이라기보다도 봉사활동이죠. 제가 저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한 7년 정도 서초동 꽃마을이라고요. 지금은 이제 법원 네. 검찰청이 있는데 법조사에 썼는데 그 마을에서 아이들 공부방을 하면서 한 5군데 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봉사활동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직접 부딪히고 만나고 하시면서 네네. 네. 사실은 이 책도 그렇거든요. 뭐 책에도 써있으면 직접 부딪히고 만나시면서 이제 PD님들이 생활하신 거. 네. 예,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빈민들이라든가 아이들 또 사람들 그 만났던 것들이 지금 탈북자 취재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은 살고 있는 공간은 다를 뿐이지만은 네. 그 성향들이 좀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봉사활동했던 것들이 탈북자들을 만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때 서초동 꽃마을에서 활동하실 때도 뭐 영상 작업을 좀 하셨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거의 끝나려고 할 때 이제 그 철거 시기 때 이제 네. 그 사진이라든가 영상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좀 취미로 좀 했다 그럴까요? 자, 그러한 작업들이 좀 연장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어요. 그때 그 서초동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것들 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예, 그분들에게도 그리고 PD님에게도 좀 또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예,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예전에 보니까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했던 사진이라든가 또 그때 교사들이 썼던 그
학교 일기라든가 그런 것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변민운동을 할 수 있는 재정구 선생님 후계자로 좀 그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지금 탈북자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비밀봉사 활동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탈북자도 우리는 똑같이 보지만 세부로 이렇게 나눠지듯이 네. 같은 비밀이 그때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랬잖아요. 빈민들이 몰려서 오지만은 그 속에 투기꾼도 있다. 네네네. 라고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들 딱지 얻으려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으면 3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네. 그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음. 경기도로. 근데 철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음. 누군지는 모르지만 몰래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네. 불을 네. 질러버리면 그게 네. 이제 빈 아. 땅이 되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네. 아.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다. 아. 그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땅도 있었죠. 영포 빌딩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건물이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고 나면 못 그다음에 지어요. 못 짓게 하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개발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아. 정부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주들이 그 당시는 정경들이죠. 경찰들이 네. 와서 집을 못 짓게 막고 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재 사고가 많이 났었죠. 아,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추정하지만 예.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아.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지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그 세금을 땅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도 함부로 지었잖아요. 네네. 철거를 정부에 원하고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또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시기 때 이제 소수의 이제 그 투기꾼들 예, 네네네. 다 그 뭐라 그럴까요? 재산을 다 빼놓고 그렇죠. 사는 사람들을 이지로 투기꾼이라고 이제 선전을 하죠. 그 마을은 이제 투기꾼이 되는 것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다 섞여 있는. 네네. 그런 걸 이제 언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나중에 철거가 될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네.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받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뭐 입장을 취해서 어떻게 예, 이 사람들을 예, 예. 위해서 뭐가 이게 지금 나 진짜 좋은 일인가 예, 뭐 이런 예. 것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활동가들도 순간에 이렇게 어느 시기 때 이렇게 맛이 갈 수 있어. 그죠. 어쪽 편에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 편에 서가지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뭐 저걸로 치면 뭐 송곳 같은 거기 뭐 드라마나 거기 보면 내가 노동자 노조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 이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예, 예. 있으니까. 또 그런 식의 지주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죠. 네. 이쪽 편을 들을 수 있고 또 맞는 거니까. 젊어서부터 그런 이 사회에서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 좀 복잡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결국은 이제 지금 말하는 탈북자까지 오신 거네요. 소외됐다기보다 제가 뭐 농촌 출신이고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엄마 아버지나 누나 같은 사람들 그런 이제 느낌들의 공간들을 제가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뭐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말씀하시면서 저도 또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죠. 학교 기자 하고 싶어서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저는 뭐 선생님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상계동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땐 상계동 철거 있고 그때 이제 유명했던 말이 88 올림픽은 상계동 올림픽이다 해서 했을 때 그 철거민 대책반 선생님 의장님을 만났던 게 제 인생을 바꾸는 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되게 심각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했을 때 막상 그분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게 풀리면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제가 뭐 편안하게 그냥 중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간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뭐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걸 느꼈는데 지금 PD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탈북자 책에도 나오거든요.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탈북자, 그러니까 지금 세 종류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반북 유튜버들 뭐 정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 여기 와서 대한민국 세금만 뽑아간다 뭐 이런 여론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왈가왈부 봐주시는 시민들 외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탈북자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떻게 이걸 꿰뚫어 봤을까? 근데 지금 의도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그 서초동 꽃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진짜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운동한 친구들 보면 이렇게 그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게 선과 악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으면 정말 힘이 나서 할 수도 있는데 힘들지만 예, 예. 선과 악이 애매해지는 지점에서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알고 쓰셨군요. 저는 정말로 네. 저도 이제 그때 꽃마을에 있을 때 그 후배들이 오면 네. 하도 제가 힘들어가지고 말은 못하고 음, 빈민운동은 좋은 경험으로 해라.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다른 데서 활동을 해야지 이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건 내가 볼 땐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있었나? 네. 민중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물론 투기꾼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지만 반으로 나눠서 볼 때 누구 편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물론 그때 투기꾼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주 쪽보다 이쪽 편에서 바라보자 이제 그런 시각을 했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탈북자를 취재하다가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탈북자 문제가 네. 인도적 지원이어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김대중 정권 들어서고 남북 정상회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그 문제점이라든가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옛날에 빈민 봉사 활동했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 첨언을 드리면 그래서 이 탈북자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북과 관련이 있거나 북을 떠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나머지는 아무래도 진보 운동 세력 쪽에서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그렇게 힘들고 그랬던 과정을 조 선생님이 겪으시고 뭐 그냥 경험으로 해라라는 말씀이 아마 플러스에서 그리고 나서 네가 진짜 뿌리 받고 뭔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가 우리가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그게 네. 힘들더라고요. 중심 잡는다는 게 뭐냐면 특히나 어떤 조직에 소속되거나 어느 단체에 소속되거나 뭐에 소속되면 네. 자기 스스로 그 힘든 부분을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네. 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했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또 언질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 건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으면 이런 면도 보자. 이 면도 보자. 이 면도 보자.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하지 말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거 다 아시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빨을 뽑으셨대요, 지금. 임플란트를 하려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입이 허해서 지금 마스크 쓰고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탈북자 내용은 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조피님 언급하셨듯이 이제 세 부류로 조금 이분들을 정리를 하셨어요. 북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탈북자, 중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탈북자, 한국행을 바라는 탈북자.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북이 가난하니까 다 한국 가서 부자 동네 좋은 데서 살고 싶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들어가 보면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한국행을 바라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북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탈북자, 중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탈북자, 한국행을 바라는 탈북자 이렇게 좀 가려서 저희가 조금 한 서너 편에 걸쳐서 조금 이제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왈가왈부에서 얘기하는 북은 북조선이기도 하고 또 북한, 남한 이렇게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남녘, 북녘의 고향, 우리의 동포 뭐 이렇게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탈북자라는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의 뭐 전반적인 얘기라든지 북조선으로 가는 탈북자 뭐 요렇게 좀 첫 시간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중심에서 좀 얘기들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북조선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제 98년부터 중국에 들어갔었는데 또
러시아 연해주 쪽에 가게 되면 고려인 동포들도 있고 네. 중국 동포들이 그때는 뭐라 했냐면 저보고 남조선 사람이 그것도 탈북자들 보고 북조선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네, 네. 보니까 그런 옛날 사람들의 그 어른들이 네. 자꾸 머리에 각인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용어가 좀 익숙해졌구나 처음부터. 예. 네. 그 영어가 이제 익숙해졌던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북조선 분들을 만날 때 네. 처음에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고 해가지고 왜요? 뭐 왜 남한 그럴래? 북한 그러니까. 북한 그러면 아, 네. 북한이라는 표현.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북조선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평양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뭐 웃고 뭐라고 않더라고 해서 아 그냥 그들의 싫어하지 않는 북조선을 써야겠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동포들이 또 북조선 남조선 그 당시에는 더 잘 알았어요. 한국보다 네. 또 대한민국 돼가지고 그런 편안한 것들 속에서 그냥 저는 단어를 일단 북조선이라고 썼고요. 또 본인들이 뭐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북조선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쓰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뭐 조사를 해보면 심지어 이제 관병단체 조사들도 대개 50% 이상의 퍼센티지 사람들은 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뭐 중국이나 제3국이나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그런 퍼센티지가 50% 넘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닌가요? 제가 수치를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 PD님 글이나 이렇게 좀 네. 인터뷰하신 것들 쭉 보면은 압록강, 두만강 뭐 국경지대 예, 예. 거기 사람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남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국경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냥 네. 저기 북에 있던 함경도 뭐 이쪽 사람들이 그냥 저쪽으로도 가고 저쪽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오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경 개념이 아닌 거죠. 좀. 그런 면들도 있죠. 왜냐하면 네. 1959년도인가요? 12월부터 그 만경봉호 있잖아요. 제일 북송선 네. 84년도까지 1984년도 9만 3천여 명이 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교포. 그렇죠. 제일 교포들.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오시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청진에 모이면 환영해주고 또 교육받고 각 배치시키고 자,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지금 취재를 좀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던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초창기 같은 거는 네. 뭐라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범법자들 교도소에 있다가 한국에 오기는 뭐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분들 자, 그분들이 꽤 많았죠.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족 조선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네. 20여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또 두만강이나 일대에서 이제 그 임시 숙소를 정해서 직장을 다 안 내렸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다 합치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의 이제 그 가족들이 변경선 근처라든가 또 일본에서는 만경부 타고 많이 오고 네. 편지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2세들이나 들어가셨던 분들이 쉽게 이래 중국의 친척 방문도 나오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또 가족이 오고 네. 또 도와달라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그러니까 또 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는 달라요. 내용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불만이 많았대요. 와가지고 북에 살면서 아니면 북에 살면서 교포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들이 네. 직장 집 다 안배해줬는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놀고 막 이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은 참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먼저 저기 그 납북자 문제를 네. 그 얘기를 이슈하기 위해서 네. 탈북자들 많이 이용했잖아요.
아, 북한 인권이나 네. 그걸 아, 가지고 책에도 끝에 좀 쓰신가요? 네네 해서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 그 언론인들이라든가 여러 그 또 그 일본에 있는 상업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많이 조장을 했었죠. 탈북자 문제를. 그래서 대사관 많이 들어갈 때 일본 항상 카메라들이 네. 딱 대사관에 보이잖아. 탈북자 들어가는 거 대부분 일본이에요. 이제 근데 그놈들이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엄밀하게서 잘못됐던 거냐면 그러면 탈북자 문제가 이들이 진짜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진짜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네. 자기 나라의 납북자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도 나고 또 그 어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러면은 자기들도 탈북자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안 받아줘요. 아 일본. 예. 예. 어떤 게 있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안 받아준다는 어떤 말이냐면은 가장 가까운 보증인이 있어야 탈북자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제1교포 출신 중에 북으로 가가지고 중국으로 나왔을 때 그 탈북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증인을 해주겠다. 근데 대부분 보증인 안 써줘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난민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는가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그 가족이 보증인을 써줘야만이 네, 그런 받아준다고요. 경우에만. 네. 그렇지 않으면 다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도 내가 고민했죠. 왜 그럴까 생각했더만 물론 그 가족들의 보증 별것도 아닌데 안 써주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강철한 TV 하는 거 강철한 씨 부시 만난 강철한도 제1교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보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제1교포라든가 조선족 그 관련돼 있는 2세들이라든가 그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좋으면 얘기하는 거, 이쪽이 좋으면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인권이라든가 뭘 가지고 이렇게 네. 정치적으로 대결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들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헷갈려 버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탈북자 33,00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것도 잠깐 숫자는 뭘 뻥튀기 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원에서 나온 숫자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차이가 나? 차이 하나 나요. 나오더라고. 하나원에 나오면은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거 다 몇 명이 다 있잖아요. 네.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정부 발표랑 정부가 말해줘. 하나원 나온 사람보다 정부 발표가 더 예, 많다. 예, 예. 근데 물론 하나원을 거치지 않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특수한 네. 분들. 근데 근데 뭐 워낙 적은 수니까 그렇게 그거는. 숫자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처음 알았네. 하나원수하고 차이가 나는 거. 이제 아니 글듯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탈북자들과 한국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1세거나 2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경에 이제 개념이 없다고 하는 어떤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마을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초창기 갈 때만 해도 그 중국 쪽에나 북한 쪽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더라도 중국 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도 한번 찍어보자 하고 그렇게 심하지 않고 큰 왔다 갔다 했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양국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민초들은. 그러면서 큰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적인 거에 자꾸 개입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라든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확 바뀌어져 버릴 수 있죠. 이 분들이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아픔 때문에 이제 국경을 넘은 거잖아요. 예.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을 이제 PD님이 가서 만나신 건데 네네. 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한국행이라든지 제3국행을 원하지 않고 나는 여기 있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아, 예, 예. 네. 어찌됐든 간에요. 네. 그건 공통점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좀 더 잘 살려고 네. 아니면 돈 좀 벌어서 들어가겠다라고 초창기는 다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 가고자 나온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그 북한 이탄 주민법이 나와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가정이 없었거든요. 네. 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신 분들은 한국 가려는 생각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네네네. 없었어요 거의. 현- 그 현실적으로 당시에는 이게 대한민국- 뭐 고난의 행군 초기 시기쯤 되는 건가요? 고난의 행군 끝날 무렵부터 거의 나왔으니까 탈북자들 본다면. 그러니까 96년, 7년 요때가 가장 어려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나올 때는 한국 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벌어서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다고 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 범죄를 저지르고 나오신 분들, 갈 수 없는 분들 외에는 다 벌어서 북으로 간다라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좀 나왔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중국에 있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한 2000년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부터 이제 좀 확연히 갈라지게 됐죠. 왜냐하면 많은 이제 NGO들이 변해버렸거든요. 탈북자를 가지고 인권 얘기하고 또 종교적인 게 와가지고 또 한국 들어간 길도 있고 하다 보면 거기서 뿌로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 갈 생각이 없었고 여기서 살아서 돈을 벌어서 가겠다 가는 사람들 속에서 한국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오는 걸 보고 나서 거기서는 이제 갈려지게 된 거죠. 하다가 북한 인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언론 보도라든가 일반적으로 오겠다라고 처럼 이제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다 나온 거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버렸던 어떤 이미지들이 있죠. 대표님 뭐 일부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처음에 고난의 행군 시기 어려울 때 그쪽에서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나 해서 좀 더 나와서 중국 예. 뭐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였으니까 크게 문제니까 거기서 돈 좀 벌어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주류였었는데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남쪽에 뭐 북한 이탈 주민법이 법률적으로도 제정이 되고 예. 또 이 브로커들이라나 뭐 소위 여기서 선교 단체들이 이런다고 하면 걔들이 개입되면서 이게 변했다는 거죠. 그쵸,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이런 예. 것들이. 예. 근데 거기 굉장히 애매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그거를 햇볕 다음 시간에 한번 정책이- 정리하시죠. 예. 네. 요 햇볕 정책이나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예.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 조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또 들은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으로 이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가 북이라든지 뭐 탈북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아까 제1교포에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는 선과 악의 이분법 뭐 노동자 자본가 뭐 선악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그 서초동 꽃마을 얘기서부터 수많은 것들이 인간 삶에는 섞여 있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데 이것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게 여기 그 서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실상을 담은 이 책 탈북자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왜 그러면 북에서 수많은 탈북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북한 인권이 어느 순간 정치 문제가 됐죠. 자기는 순수하다, 종교단체는 이런, 사회단체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다 그냥 돈 벌어서 순수하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정치적인 이런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을 2부에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조선을 선택한 북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남겠다는 분들 대한민국행을 성격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부에 쓰셨던 이것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